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로 판문점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극적인 효과를 좋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관련해 통큰 합의를 이룬 뒤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치부의 이봉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며칠 내에 날짜와 장소가 이제 발표가 되겠죠. 판문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상회담 전까지 판문점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호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게 트위터에서 밝힌 게 판문점에 자유의 집, 평화의 집 이렇게 두 군데를 동시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는 이달 20일 전후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까지도 이제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서로 넘나드는 모습, 그리고 또 도보다리에서 어떤 단독회담 30분, 그리고 또 그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모습.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이라든지 IT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좀 지금 이제 깊게 신뢰하는 단계로 들어섰는데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라인이 그 지금 개설돼 있는데 언제라도 그 전화를 하면 받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좀 그 비핵화 문제 해법에서 상당히 좀 의지하고 있다고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또 어떤 그 방송사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도보다리에서 하는 게 이제 육성이 공개가 안 되고 입모양만 그 입모양만 했는데 그 입모양을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한 방송사가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어떤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비핵화 문제 해법에 대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이제 질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봐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좀 의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동안에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어떤 일가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TV 쇼를 한 11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You are fired, 뭐 당신 해고야, 뭐 이런 식으로 유행어도 만들어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전반적인 시나리오, 방송 시나리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어떤 습관 이런 게 배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든지 몽골 이런 데를 만약에 거론을 한다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지금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억류 중인데 이 3명의 손을 잡고 판문점을 넣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어떤 그런 만약에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이게 어떤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벨 평화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도 있겠다. 시각적인 뭐 의미까지도 부여를 하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미국인 3명이 그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노동교화소에서 그 평양 인근에 있는 호텔로 이미 옮겨졌고 일각에서는 뭐 석방됐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또 평화협정을 선언한다라고 이제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서 약간 좀 애매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문구를 살펴보면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종전선언도 올해 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 안에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그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 정부의 그 입장은 뭐냐면 올해는 우선 종전선언에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전환은 나중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추이에 따라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뭐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이제 길어질 수 있는 건데 그 조명군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의 마지막 최종 목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통일부 고위 당국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하겠다는 건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종전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어떤 협정 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좀 준비해야 될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태인데 그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 안에는 그야말로 이름만 보면 비무장지대인데 예.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중화기들이 배치가 돼 있고 예. 그리고 또 남북 뭐 합쳐서 한 200개가 넘는 그 경계초소 GP가 지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지금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종전 선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준비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한미군 문제도 있고 북미 수교 문제도 있고 상당히 좀 준비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그 정전협정 상태인 현재를 종전 선언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평화협정 체결로 넘어간다 이런 로드맵을 지금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종전 선언에서 중국이 배제될 움직임을 보이자 패싱 우려에 중국 당국의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모습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근데 그 문구 자체가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중국이 그 종전 선언에서 배제되는 건지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에서 배제되는 건지. 왜냐하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예.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 체제 구축은 결국에는 그 평화협정 체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협정에서 약간 그 중국이 배제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그 중국 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반발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게 그 2007년에 14선언 같은 경우에는 3자 또는 4자 정상이라고만 이제 그 어떤 그 남북 미중 뭐 이런 식으로 못 박혀 있지 않고 예. 3자 또는 4자 정상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나라 이름을 그 훨씬 더 이제 못박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에 이미 들어가 예. 있는데 그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1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랜만에 단독 방문이고 그리고 또 중국 당국은 관변 학자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떤 패싱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 그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갑자기 그 중국에 있는 군용기가 우리 그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한 일이 있었는데 예. 이것도 어떤 그런 무력시 항의성 이런 시위 차원이 의도적이다. 아니냐라는 예.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직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하고는 아직 전화 통화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아마 요거하고 이 문제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핵화에 대한 어떤 형태가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미가 상당히 좀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북한에 요구하는 건 CVID입니다. CVID. 그러니까 그 완전하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그런 이제 비핵화. D는 이제 디슬멘트먼트 이제 비핵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이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 시각도 없었고 실제로 예. 북한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보이는 여러 네.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 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CVID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초에 이제 평양을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극비리에 이제 만났는데 그때 그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과 CVID 방법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다. 물론 이제 합의까지 간 건 아니고 깊이 있게 논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아까 그 판문점에서 있는 그 도보다리 대화에 대해서 한 방송사의 보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핵화의 해법에 대해서
그 어떤 조언을 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그 나왔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황상을 놓고 봤을 때 그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요즘 이슈가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으로 주한미군 관련 논란이 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정인 특보가 이제 그 미국의 외교 전문지입니다. 포린 어페어스에 이제 기고문한 거에 있는데 이게 그 안에 그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하기 어려울 것 이렇게 지금 기술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어떤 한 패러그래프의 전체에 걸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적인 견해에서 이 어떤 견해를 나타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문구 하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뭐 그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렇죠. 그 논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주한미군 문제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문재인 특보한테 전화를 해서 그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어떤 당부의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기고문 자체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나타내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확실히 했군요, 좀. 예, 그렇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특보가 한 기고문이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어떤 그 발언을 보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기고문을 했으니까 나중에 또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거 아니냐. 평화협정이 체결해. 그런 어떤 그런 우려 속에 이제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미국도 지금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미국도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매체들의 보도도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을 향한 비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아보더라도 천안함 사건이라면서 계속 날조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그 대신에 그 국제 뉴스를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좀 뭔가 이제 좀 그 논란 자체를 그다음에 비난 자체를 시선을 돌리고 비난 자체를 좀 낮추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경제 관련 보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TV 같은 경우에 경제 관련 보도문을 상당히 많이 배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앞에서 병진 노선을 이제 중단을 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북한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대북 제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